추석 이틀 전 새벽 5시 경북 안동의 한 전통 한옥에서 70세 박순덕이 부엌을 서성인다. 찬 바람이 마루 틈새로 스며들고 된장 냄새와 함께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밤까지 있었는데. 순덕의 떨리는 손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한다. 3대째 내려온 집안의 보물, 할머니가 직접 담근 30년 된 된장 항아리가 사라졌다. 추석 제사에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조상님께 바칠 가장 소중한 음식이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40대 며느리 김미영이 잠옷 차림으로 내려온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그녀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 있다. 미영아, 된장 항아리 못 봤니? 할머니, 건말이야. 그게 왜요? 어제까지 분명히.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순덕의 눈에 서서히 의심의 그림자가 스친다. 이 집에는 그녀들 외에도 한 명이 더 있었다. 바로 둘째 아들 박정환의 아내 이은주. 여러분 30년 된 된장 항아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8시 안동 중앙시장. 순덕은 급히 새 된장을 사려 하지만 50년 발효된 깊은 맛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인가. 시장 바닥에는 이슬이 맺혀 있고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할머니, 된장 좀 맛있는 걸로 주세요. 급해요. 아이고 순덕이 할 맛이 덕수당의 그 유명한 증조할머니 된장이 있을 터인데 뭘 또 사노? 온 동네가 부러워하는 그 된장 말이야. 김씨 할머니 시장 된장 가게 사장의 말에 순덕의 얼굴이 굳어진다. 온 동네가 알고 있는 보물이 사라졌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냥 양이 부족해서요. 50년 된 된장이 부족하다고? 이상하네. 작년에 봤을 때는 항아리가 거의 가득 차 있었는데. 순덕이 서둘러 된장 한 통을 사서 돌아간다. 하지만 그 된장에서 나는 냄새는 증조 할머니 손맛과는 천지 차이다. 같은 시각 한옥의 사랑채에서는 며느리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추석을 이틀 앞두고 집안일이 산더미 같은데 둘 다 마음이 편치 않다. 동서, 혹시 어젯밤에 뭔가 소리 못 들었어? 나는 새벽 3시쯤에 뭔가 쿵 하는 소리가. 아니요. 저는 일찍 잤는데요. 형님은 몇 시에 주무셨어요? 미영의 시선이 날카로워진다. 둘째 며느리 이은주는 5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지만 아직도 가족들에게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 상황. 특히 시어머니의 된장 항아리를 유독 관심 있게 바라본다는 소문이 동네 부녀회에서 돌고 있었다. 동서는 전라도 출신이라 된장 맛을 제대로 모를 텐데 그래도 그 항아리만큼은 탐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미영의 중얼거림이 은주의 귀에 들린다. 은주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꽉 쥐어진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었어.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졌다. 은주는 5년 동안 이 집에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떠오른다. 전라도 촌년 된장 맛도 모르는 애,
우리 집안 방식을 몰라. 수없이 들어온 말들. 사실 은주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다. 3개월 전 순천에 계신 어머니 정말순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다. 하지만 은주는 이 사실을 남편 정환에게도 시댁 식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엄마, 괜찮으시죠?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고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약해진 목소리가 들린다. 은주야. 엄마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그 맛을 보고 싶구나. 무슨 맛이요? 엄마, 내가 어릴 때 경상도에서 온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된장찌개 맛. 50년 묵은 된장으로 끓여주신 그 깊은 맛 말이야. 그게 마지막 소원이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어머니는 은주가 어렸을 때 한때 경상도에서 머슴살이하며 그 맛을 잊지 못했다.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어떻게 들어드릴까?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시어머니의 된장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한 숟갈만, 정말 한 숟갈만이라도. 한편 둘째 아들 박정환, 안동시청 공무원도 나름의 고민이 있다. 아내 은주가 요즘 밤마다 몰래 울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은주는 괜찮다, 별일 아니다만 반복한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뭔가 걱정 있으면 말해봐. 괜찮아요. 그냥 명절 준비 때문에 피곤해서요. 정화는 답답하다. 5년 동안 은주가 이 집에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안다. 어머니의 까다로운 성격, 큰형수의 견제,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아내가 안쓰럽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은주가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추석 하루 전 오전 10시. 순덕은 며느리들이 시장에 간 사이 혼자 집안을 뒤져본다. 50년을 이 집에 살면서 이런 도둑질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먼저 큰며느리 미영의 방부터. 서울에서 가져온 명품 가방들, 화장품, 옷가지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다. 15년 된 며느리답게 이 집에서의 위치는 확고하다. 하지만 된장 항아리 같은 건 찾을 수 없다. 다음은 은주의 방. 전라도에서 가져온 소박한 살림살이들, 친정가족 사진, 그리고 순덕의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책상 위에 놓인 약봉지들, 간기능 개선제, 소화제, 위장약. 이상하네. 은주가 아픈 건가? 하지만 곧 순덕은 고개를 젓는다. 설마 병원비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같은 시각 동네 부녀회장 한복순 67세의 옆집 할머니 최영자 70세와 장독대 앞에서 수군거린다. 순덕이네 집 된장 항아리 없어졌다던데. 에? 그 유명한 50년 된 항아리가. 응,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순덕이 보니까 얼굴이 새파래서 된장 사러 왔더라고.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 아무래도 작은 며느리가 수상해. 요새 전화 통화 자주 하고 표정도 어둡고. 친정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그러게.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된장 맛을 그렇게 좋아한다던데.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로 퍼져나간다.
안동 같은 작은 동네에서 소문의 속도는 바람보다 빠르다. 오후 2시 은주가 뒷마당에서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약해졌다. 엄마,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은주야. 의사가 그러는데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은주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한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은주야, 엄마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그 된장. 그 깊은 맛이 나는 된장으로 찌개 한 번만 끓여줄래? 엄마가 죽기 전에. 은주가 흐느낀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릴까? 하지만 5년 동안 쌓인 벽이 너무 높다. 게다가 그 소중한 된장 항아리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때 은주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스친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같은 시간 미영이 안채 창문에서 뒷마당의 은주를 지켜본다. 15년 동안 시댁살이를 하면서 생긴 직감으로 뭔가 수상하다는 걸 안다. 뭔가 감춰준 일이 있어. 미영은 은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보다 10년 늦게 들어왔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고, 시어머니도 나이 차이 때문인지 은주에게 더 관대한 것 같다. 게다가 자신은 아이가 없는 반면 은주는 1년 후면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나이다. 혹시 정말로 동서가? 미영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간다. 저녁 6시 순덕이 며느리들을 불러 은밀한 시험을 한다. 미영아, 은주야, 내일 제사 때 된장찌개는 어떻게 할까? 어머니, 시장에서 사신 된장으로 끓이면 되죠? 미영이 대답한다.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저도 시장 된장으로 하시면. 그런데 말이야, 순덕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우리 할머니 된장이 없으니까 제사상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아. 50년 동안 조상님께 올렸던 그 깊은 맛이. 은주가 젓가락을 놓친다. 철컹 소리가 식탁에 울린다. 동서, 괜찮아? 미영이 날카롭게 묻는다. 네. 그냥 깜짝 놀라서요. 하지만 순덕과 미영의 의심 어린 시선이 은주에게 집중된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과 시댁에서의 체면 사이에서 갈등한다. 새벽 2시 은주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추석 당일 새벽 4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순덕이 제사 준비를 하려고 안채 부엌에 나왔을 때 창문 너머로 뜻밖의 장면을 목격한다. 마당 한쪽 장독대 뒤편 감나무 밑에서 무언가를 묻고 있는 실루엣.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이 바로 큰며느리 미영이었다. 미영아, 너 뭐 하고 있니? 아, 어머니, 깜짝이야. 그냥 음식물 쓰레기 좀 묻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순덕이 가까이 다가가자 미영이 급하게 무언가를 흙으로 덮으려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었다. 바로 50년 된 된장 항아리의 파편들이었다. 미영아, 이게 뭐니? 순덕의 목소리가 떨린다. 갈색 옹기 조각들, 그리고 진한 된장 냄새가 흙바닥에서 올라온다.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 어머니, 저는
너가 깨뜨린 거냐? 미영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15년 시댁살이에서 처음 보이는 굴복의 모습이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항아리를? 미영이 울먹이며 털어놓기 시작한다. 어젯밤에 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왔는데 그 항아리 뚜껑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그래서? 항아리 안에 된장이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분명히 지난주까지는 거의 가득 차 있었는데 순덕의 눈이 커진다. 그럼 누군가 미리? 네. 그래서 제가 추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은주 언니가 그래서 제가 은주 언니를 불러서 따져 물으려고 항아리를 들었는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서 그래서 깨뜨린 거구나. 미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된장이 이미 반 이상 없어진 상태였어요. 누군가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가져간 것 같았어요. 순덕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미영이 항아리를 깨뜨렸지만 그 전에 이미 누군가 된장을 가져갔다는 것인가? 미영아, 너 확실하니? 된장이 반밖에 안 남았다는 게? 네, 확실해요. 제가 15년 동안 그 항아리를 봐왔는데 분명히 누군가 조금씩 가져간 거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형님, 그만하세요. 은주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은주야, 너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났니? 어머니, 다 들었어요. 은주가 천천히 다가와 보따리를 땅에 놓는다. 그 안에는 작은 유리병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야, 그 병들이 뭐니?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는 된장. 제가 2주 전부터 조금씩 가져갔어요. 순덕의 다리가 휘청거린다. 왜 그랬니? 은주의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저희 엄마가 가남이에요. 말기예요. 의사가 한 달이라고. 한 달 안에 뭐라고? 엄마가 평생 그리워하던 맛이 있어요. 어릴 때 경상도에서 맛본 그 깊은 된장찌개,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순덕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우리 된장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도둑질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덕수당 사랑채에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 박종철 안동 농협지점장, 둘째 아들 박정환 그리고 두 며느리까지. 순덕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자 침묵이 흐른다. 종철이 먼저 입을 연다. 은주야, 장모님이 그렇게 아프신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오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정환이 아내의 손을 잡는다. 여보, 내가 몰라서 미안해. 혼자 그런 고생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미영이 날카롭게 말한다. 15년 동안 저도 그 된장 한 숟가락 더 달라고 못 해봤는데
은주가 울먹인다. 순덕이 손을 든다. 다들 조용히 해라. 모든 시선이 순덕에게 집중된다. 70년 인생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은주야,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순덕의 목소리가 떨린다. 50년 된 된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된장만큼은 집안의 혼인이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셨다. 어머니, 내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서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서 그게 남의 집 보물을 훔쳐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은주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 순덕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추석 제사에도 참여하지 말고.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종철이 중재하려 한다. 형, 어머니 말씀이 맞아. 하지만 정환의 반응은 뜻밖이다. 은주가 잘못했어. 나한테도 말 안 하고. 여보, 은주가 남편을 바라본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나는 남편인데도 몰랐잖아. 정환도 상처받았다. 5년 동안 아내가 자신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 서운하다. 오빠마저 은주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린다. 미영이 팔짱을 끼고 말한다. 동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우리가 뭐 그렇게 매정한 가족이야? 동서는 15년 동안 살면서 한 번이라도 거절당한 적 있어? 나는 5년 동안 눈치만 보며 살았어. 은주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터뜨린다. 뭐든지 전라도 사람이라 몰라서 우리 집안 방식이 아니라서 제가 언제 한번 당당하게 뭘 부탁해 본 적 있나요? 오전 8시 소문은 벌써 온 동네로 퍼졌다. 부녀회장 한복순이 몇 명의 동네 할머니들과 덕수당 앞을 지나간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작은 며느리가 수상하다고. 아이고 50년 된 된장을. 그 귀한 걸. 전라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 집 며느리는 좀 그래. 순덕이도 참 안 됐다. 15년 된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5년 된 애가. 창문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은주는 방에서 짐을 싸면서 눈물을 흘린다. 오전 10시 은주가 순덕을 찾아온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은주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낸다. 20년 전 어린 은주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다. 저희 엄마예요. 젊었을 때 사진. 순덕이 사진을 받아든다. 사진 속 여자는 은주를 닮았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엄마가 저를 시집 보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은주야, 시댁 가서는 무엇보다 가족이 되라.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은주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진다. 저는 정말로 이 집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도둑이 되고 말았네요. 순덕의 마음이 흔들린다. 어머니, 저는 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뭘? 정환이를, 제 남편을 미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건 저 혼자 한 일이에요. 오전 11시 은주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덕수당을 나선다. 5년 동안 살았던 집,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느꼈던 곳을 떠나는 것이다. 정환이 대문 앞까지 따라 나온다. 여보, 정말 가야겠어? 미안해요. 오빠한테도, 이 집에도 누만 끼쳤네요. 여보, 오빠도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정환이 대답하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복잡하고 힘들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은주의 마음이 무너진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리는 것인가? 은주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 저 사람이 50년 된 된장 훔쳐간 며느리구나. 아이고, 체면이 말이 아니네. 순덕이 할 맛이도 참 안 됐어.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버스가 오려면 30분은 더 기다려야 한다. 같은 시간 덕수당에서는 순덕이 혼자 안채에 앉아 있다. 5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그녀에게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미영이 차를 가져다 준다. 어머니, 차 드세요. 미영아, 내가 너무 매정했나? 아니에요. 어머니, 옳은 판단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용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은주가 마지막에 보여준 그 절망적인 눈빛, 5년 동안 이 집에서 받은 상처들. 그런데 어머니, 추석 제사는 어떻게 하세요? 된장 항아리도 깨졌고. 그게 문제야. 순덕이 한숨을 쉰다. 조상님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0년 내려온 집안의 보물이 며느리의 도둑질과 실수로 사라졌다고? 오후 일식 큰아들 종철이 농협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 마음이 쓰인다. 동생 정환에게 전화를 건다. 정환아, 은주 정말 보냈어? 아까 버스 타고 갔어. 너는 괜찮아? 모르겠어. 형, 솔직히 배신감이 커. 5년 동안 나한테도 말 안 하고. 하지만 장모님이 그렇게 아프신데. 그래서 더 서운해.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거잖아. 종철이 한숨을 쉰다. 정환아, 나는 어머니가 너무하신 것 같아. 형도 그래. 응. 은주가 처음부터 말했으면 우리가 뭐 그렇게 매정한 가족이야? 오후 3시 미영이 혼자 은주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한다. 정환 오빠에게. 미영이 편지를 펼쳐본다. 오빠,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집을 떠났을 거야. 5년 동안 오빠의 아내로 살면서 정말 행복했어. 비록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오빠만큼은 나를 사랑해줬잖아. 엄마 병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오빠에게 말하지 못한 건 오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하지만 결국 더 큰 상처를 줬네. 오빠, 나 없이도 행복해.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용서해줘. 미영의 얼굴이 복잡해진다. 15년 동안 자신은 남편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나? 은주에 대한 질투심이 올라온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 은주를 돌아오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요? 추석 당일 오후 제사를 몇 시간 앞두고 순덕이 잠깐 눈을 붙인다. 그리고 꿈을 꾼다. 꿈 속에서 돌아가신 시어머니 박남순이 나타난다. 순덕아,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니? 어머니, 하지만 50년 된 된장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냐? 음식은 나누라고 있는 거야. 특히 아픈 사람한테는. 하지만 도둑질을 순덕아,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생각해봐라. 너도 전라북도 출신이었잖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순덕이 깜짝 놀란다. 맞다. 자신도 50년 전 전라북도 정읍에서 시집 왔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잖아. 전라도 년이라고. 꿈속 시어머니가 미소를 짓는다. 그런데 내가 언제 너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는지 기억하니? 내가 아팠을 때야. 둘째를 유산했을 때 내가 너한테 그 된장으로 미역국 끓여주지 않았니? 그때 비로소 너를 내 딸로 생각했어.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어머니, 순덕아, 음식은 혼자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나누라고 있는 거야. 특히 우리 된장은 아픈 사람 낫게 하라고 담근 거야. 같은 시간 정환이 은주의 방에서 아내가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병원 진단서를 발견한다. 환자명 정말순, 진단명 간암, 사기 예후 4-6주. 정환의 손이 떨린다. 장모님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니. 또 다른 서랍에서는 은주의 일기장이 나온다. 2024년 10월 15일, 엄마 병이 악화됐다.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이라고 하셨다. 어떻게 하지? 정환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오빠도 요즘 승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어머니께 도움을 청해볼까? 하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개인적인 부탁을 드린 적이 없는데 게다가 그 소중한 된장을 달라고 할 수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10월 20일 오늘 밤 처음으로 된장을 조금 가져갔다. 정말 조금. 숟가락 하나 정도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10월 25일 미영 언니가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들켰나? 무서워서 밤잠을 잘 수 없다.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 조금만 더. 정환이 일기장을 덮고 머리를 감싼다. 내가 너무 몰라줬구나. 오후 4시 미영이 혼자 마당에서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사실 미영에게도 숨겨진 진실이 있다. 항아리가 깨진 진짜 이유는 며칠 전부터 은주가 이상했어.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같고, 혹시 정말 된장을 훔쳐가는 건 아닐까? 미영은 은주를 감시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주가 부엌으로 가는 걸 목격했다. 역시 저 여자가 미영이 뒤따라가서 은주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로 항아리를 건드렸고. 내가 너무 성급했나? 미영은 1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왔다.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집안의 큰 며느리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 하지만 은주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나도 잘못이 있어. 오후 5시 순덕이 꿈에서 깨어나 곧바로 뒤뜰로 간다. 그리고 감나무 밑에 묻힌 항아리 조각들을 파헤친다. 이상해. 이렇게 많이 깨질 리가 없는데. 50년 된 옹기는 워낙 두꺼워서 한 번에 이렇게 산산조각 날 수가 없다. 순덕이 조각들을 맞춰보니 뭔가 이상하다. 그때 정환이 다가온다. 엄마 뭐 하세요? 정환아. 이 항아리? 이상해. 마치 일부러 더 깨뜨린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이 가장 큰 조각을 들어 보인다. 봐라. 이 부분은 날카롭게 깨졌는데, 이 부분은 뭔가로 쳐서 부수어진 것 같아. 정환도 자세히 살펴본다. 정말 그러네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미영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영아? 사실은 항아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게 깨지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미영이 무릎을 꿇는다. 처음에는 반쪽 정도만 깨졌어요. 하지만 제가 증거를 없애려고 동서가 훔쳐간 걸로 만들려고 돌로 더 깨뜨렸어요. 순덕과 정환이 충격을 받는다. 미영아.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는다. 며칠 전부터 동서가 이상했어요. 밤에 부엌에 가는 걸 몇 번 봤고, 그래서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도 동서가 부엌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따라가서 현장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항아리가 깨진 거구나. 네. 하지만 그때 항아리 안에 된장이 반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동서가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가져간 게 맞았어요. 정환이 분노한다. 그럼 왜 진실을 숨겼어요? 왜 은주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영이 눈물을 흘린다. 질투가 났어요. 동서를 시어머니가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정환이가 동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순덕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의 뿌리는 무엇인가? 오후 6시 순덕이 결심을 한다. 정환아. 어서 은주 데려와. 엄마, 빨리 가. 제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정환이 급히 차를 몰고 안동시의 버스터미널로 향한다. 다행히 은주는 아직 순천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은주가 깜짝 놀란다. 오빠 왜? 여보, 집에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하지만 정환이 은주의 손을 잡는다.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장모님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모르고. 오빠, 여보, 이제 나한테 모든 걸 말해줘. 혼자 감당하지 말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오후 7시 은주가 덕수당으로 돌아온다. 순덕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 은주야. 어서 와. 순덕이 은주를 꼭 안아준다. 미안했다. 내가 너무 매정했구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도둑질한 건 맞으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순덕이 은주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준다. 바로 작은 옹기 그릇. 그 안에는 50년 된 된장이 조금 들어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혹시 모를 때를 위해 따로 보관해뒀던 된장이야. 정말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은주가 그릇을 받아들며 떨린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은주야, 나한테도 말해줄 게 있다. 순덕이 온 가족을 사랑채로 불러 모은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모두가 순덕을 바라본다. 사실 나도 50년 전에 비슷한 일을 했다. 어머니?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너희들 아버지, 형이 아팠어.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지. 순덕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좋은 된장 있으면 가져와라. 그걸로 찌개 끓여 먹이면 낫는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도 시어머니 몰래 된장을 가져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듣는다. 시어머니가 알아채셨을 때 나는 벌벌 떨면서 용서를 빌었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뭐라고 하셨어요? 순덕아, 음식은 나누라고 있는 거다. 특히 우리 된장은 아픈 사람 낫게 하라고 담근 거야 라고 하셨어.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50년 동안. 미영이 은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 동서,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의심만 했어. 하지만 점점 질투심이 커져서. 미영이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15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 노릇하느라 너무 지쳤나 봐. 그런데 동서는 자연스럽게 가족들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특히 어머니가 동서를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형님,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서로 도우면서. 두 며느리가 껴안는다. 저녁 8시 덕수당에서 초석 제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제사는 특별하다. 제사상에 올라간 된장찌개는 50년 된 된장으로 끓인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된장에 순덕이 간직해둔 옛 된장을 조금 넣어 끓인 것이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올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순덕이 제사상 앞에서 말한다. 하지만 이 된장에는 더 소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한다. 된장찌개 맛은 예전과 달라도 오늘만큼은 더욱 깊은 맛이 난다.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순천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 이번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다. 순덕이 큰 보따리를 내준다. 이게 뭐예요? 된장이야. 내가 새로 담근 것과 옛날 것 조금 섞어서. 어머니, 내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라. 그리고 빨리 돌아와. 이 집이 내 집이야. 정환도 함께 순천에 간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정말순이 딸과 사이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라. 고마워. 은주가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여 어머니께 드린다. 엄마, 이거예요. 경상도 할머니가 담그신 그 된장. 한 숟가락을 떠서 드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거야. 이 맛이야. 내가 그리던. 2주 후 은주의 어머니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소원을 이룬 듯 편안한 얼굴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덕수당으로 돌아온 은주를 온 가족이 따뜻하게 맞이한다. 동서 많이 힘들었지. 미영이 은주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요. 엄마가 행복해 하셨어요. 순덕이 마당 장독대 앞으로 모두를 부른다. 오늘 새로운 된장을 담그자. 어머니? 이번엔 우리 모두 함께. 그리고 이 된장이 50년 후에는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전해질 거야. 온 가족이 함께 된장을 담근다. 미영과 은주가 나란히 서서 메주를 넣고 정한과 종철이 소금물을 붓는다. 순덕은 마지막에 옛 된장을 조금 넣으면서 말한다. 이 된장이 익어갈 때마다 우리도 더 깊은 가족이 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듬해 추석. 덕수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은주가 임신 7개월 배를 안고 제사 준비를 돕고 있다. 동서 조심해 내가 할게. 미영이 은주를 챙긴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순덕이 새로 담근 된장으로 찌개를 끓인다. 아직 1년밖에 안 된 된장이지만 그 안에는 50년 된 된장의 정성이 함께 들어있다. 할머니, 맛있어요? 종철의 딸 지은이 된장찌개를 맛보고 엄지를 든다. 그래? 이 된장은 할머니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근 거란다. 정말요? 응. 그리고 이 된장이 다 익을 때쯤이면 작은 엄마네 아기도 태어날 거야. 지은이가 은주의 배를 살짝 만진다. 아기야, 빨리 나와서 할머니 된장찌개 먹어봐. 모두가 웃는다. 이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부녀회장 한복순이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한다. 순덕이네 집 분위기 많이 좋아졌던데. 그러게. 며느리들도 사이좋고. 특히 작은 며느리 참 착하더라. 사람은 역시 속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 우리도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싶어.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탁. 된장찌개와 함께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다. 순덕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말한다. 고맙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어머니.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은주야, 내가 가르쳐줬어. 가족이 된다는 게 혈육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미영도 덧붙인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야 진짜 가족이라는 걸. 정환이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여보, 앞으로는 뭐든지 나한테 말해. 혼자 감당하지 말고. 네. 종철도 말한다. 우리 집 된장이 유명해진 이유를 이제 알겠어. 맛도 맛이지만 이런 사랑이 들어있어서구나.
그날 밤 순덕이 새로운 가훈을 종이에 적는다. 덕수당 가훈 음식은 나누는 것, 사랑은 키워가는 것. 이제 진짜 우리 집 가훈이 생겼구나. 은주가 옆에서 지켜본다. 어머니, 제가 써드릴게요. 그래. 내가 써야 내 글씨가 더 예뻐. 은주가 정성스럽게 붓으로 가훈을 쓴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인다. 2024년 추석 온 가족이 함께 정한 가훈. 에필로그 5년 후. 5년이 흘렀다. 덕수당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은주의 아들 민중과 미영이, 뒤늦게 입양한 딸 소은이 마당에서 뛰어논다. 75세가 된 순덕이 이제 20대가 된 손녀 지은과 함께 된장을 젓는다. 할머니, 이 된장이 언제 다 익어요? 아직 3년 더 있어야 해. 그때쯤이면 내가 대학생이겠구나. 할머니, 그때도 우리 같이 된장찌개 끓여 먹을까요? 좀 할머니가 있는 한. 순덕의 시선이 장독대 너머 하늘로 향한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온다. 40대가 된 은주가 둘째 딸을 안고 나온다. 어머니,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은주야, 괜찮다. 내가 더 많이 해주는 걸. 아니에요. 제가 이 집 며느리인걸요. 순덕이 미소를 짓는다. 이제 며느리라는 말이 아니라 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지만 은주는 여전히 스스로를 며느리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저녁 5년 된 된장으로 끓인 찌개가 식탁에 올랐다. 아직 50년의 깊이는 없지만 그 안에는 더 소중한 것이 들어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시간들, 용서하고 받아들인 마음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사랑. 자, 모두 감사 인사부터 하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덕수당에 울려 퍼진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따뜻한 마음입니다. 덕수당의 50년 된 된장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겨있던 정성과 사랑은 새로운 된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마치 가족의 사랑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 보물은 항아리 속 된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이죠.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진정으로 통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요. 우리 모두의 가족 이야기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